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돈폭의 부동산 시작합니다. 8월 전세시장의 불안으로 시장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안한 전세시장 내강 건드나? 라는 주제를 놓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면서 6억 초였던 아파트 중위가격은 2022년 4월 기준으로 12억 7,700만 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부동산을 잡겠다는 공약으로 규제 정책과 함께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저는 매매가에 대해 많이 말씀드렸으니 오늘은 전세 위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이 기준을 보시게 되면 소폭으로 상승하거나 보합이었던 전세 가격이 2020년 1월 기준으로 급격하게 상승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 임대차 3법에 대한 여파로 가파른 가격 변동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림은 아실에서 가져왔고요. 서울시와 경기도 매매 가격 지수 그래프입니다. 왼쪽 서울시를 보시면 파란색은 매매 가격 지수고요. 주황색은 전세 가격 지수인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조금 다른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파란색이 매매 지수보다 주황색인 전세 지수가 이쁘게 우상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는 어떤가요? 서울과 비슷합니까? 전세지수는 매매지수랑 다른 특성을 보여줍니다. 06년도부터 통계가 집계된 이래 전세지수는 상승 또는 보합의 기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 가격은 정부 정책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름 하니까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인도는 122년 만에 폭염이라고 하는데 올해 진짜 걱정입니다. 바닥난 매물, 여름 전세난 발등에 불났다. 수도권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전세값은 0.01% 상승했고요. 아마도 공급에 대한 영향도 커 보입니다. 수도권 전세지수가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벌써 급하신 분들은 임대인과 가격을 타협하거나 반전세로 전환시키는 매물도 있었습니다. 8월 만기 임대차 시장에 대해 정부에서 언급이 없어서 임차인의 마음이 더 불안할 것 같아요. 전세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만 이는 지역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군이나 역세권, 출퇴근 거리 등 본인에게 유리할수록 전세 물량은 빠르게 소진되어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 위주로 전세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아파트 전세 수급지수 추이 그래프입니다. 전세 수급지수는 올해 2월 120.1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수급지수가 22년 2월 말부터 상승하기 시작을 하더니 5월 16일 기준으로 132.7을 기록하였습니다. 기본적인 공급과 수요에서 수요의 증가보다 공급 감소에 따른 영향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 수급지수 추이가 계속 올라가는 것 보니 물량은 계속 빠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0년 전월세 상한제 이후에 전세 계약을 갱신한 임차인은 계약 만료로 시세에 맞춰 같은 수준의 전셋집을 구하려면 평균 1억 2,600만 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주인들은 임대차법으로 강제로 5% 상한으로 올렸으나 이번엔 단단히 벼르고 아마도 시세대로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갱신 이전의 전세계약과 계약갱신을 이룬 전세계약, 신규 계약인 전세계약의 온도차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시세대로 집주인들이 올리게 되면 평균적인 가격보다는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세가 불안한 이유 몇 가지 중점적으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으로 인구 유입이 계속되면서 매물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폭탄으로 증여와 상속이 증가하여 역시 매물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갭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임차인에게 연장을 해주지 않고 임대인이 직접 실거주하는 경우 매물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상승을 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 공급 가뭄 현상으로
전세 물량 밸런스가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대 250만호 공급 로드맵에 집중하고 있어서 전세 시장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6가지만 중점적으로 뽑아봤고요. 그리고 올해 부동산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이벤트인데요. 첫 번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일시적 배제가 다주택자의 물량을 많이 출회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6월 1일 이전에 매도를 해야지만 재산세와 종부세에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6월 1일 이후에 다주택자들은 매도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마도 6월 1일 이후에 매물 감소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6월 지방선거가 벌써 코앞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 문자나 전화가 많이 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6월 지방선거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이후의 변화도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7월 차주단위 DSR 3단계 실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이전에 주택을 매수하시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바빠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미 호가가 낮춘 급매물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시면 잡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8월 임대차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을 가지고 정부에서 어떻게 조절을 할지가 가장 크게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은 불안한 전세 시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급 가뭄 현상으로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전세에도 가장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 알아봤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